그래서 오늘은 여름 나이트 루틴 케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눈에 띄게 엄청나게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것보다 서서히 어느샌가 내가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조금 좋은 관리가 아닌가. 만약에 색소가 고민이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너무 더워지지 않았어요? 비가 한참 오더니 날씨가 너무 습해지고 더워졌는데, 그래서 피부가 확실히 예전 같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완전 건성이라서 여름이라고 엄청 막 유분이나 기름이 올라오고 그러진 않는데, 역시 조금이라도 습해지면 모공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진짜 모공이 이만해. 그래서 오늘은 여름 나이트 루틴 케어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건성이라서 엄청 유분기나 피지를 잡기보다는 엄청 커지는 모공, 그리고 완전 축축 처지는 탄력, 그리고 확실히 해가 좀 세지다 보니까 색소 관리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색소까지. 모공, 탄력, 색소, 이렇게 세 가지를 잡는 여름 나이트 루틴 케어를 보여드릴게요. 뭔가 피부에 과한 이런 한 번 하는 관리들보다는 평소에 피부에 잘 맞는 성분의 그런 케어템들로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게 확실히 피부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한 5년 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피부 관리 진짜 잘했다고 완전 칭찬해줬어요. 근데 전 피부과를 되게 늦게 다니기 시작한 편이거든요. 막 엄청 큰 관리를 하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텀으로 가는데, 워낙 겁이 많고 뭔가를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큰 관리들을 잘 안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이 나이트 케어템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자극적인 관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피부과에서 하는 큰 관리들 그리고 루틴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영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원래 영어를 그래도 어렸을 때 조금 열심히 공부를 했어서 21살? 막 이때까지는, 20대 초반까지는 하고 싶은 말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역시 안 쓰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가장 좀 오래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제가 영어로 공부를 할 때 알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이나 아니면 그런 주제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좀 오래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끄럽지만 영어 말하기 컨텐츠를 찍었답니다. 그거는 좀 부끄럽고 사실 오래 말하지 못해서 쇼츠로 이제 계속 올릴 거니까 우리 영어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해보아요.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나 보고 싶으신 그런 컨텐츠 있으시면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찍어가 볼게요. 일단 오늘 촬영을 해서 좀 메이크업을 빡세게 한 상태예요. 오늘은 일단 아깝지만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다 끝나고 세안을 하기 전이 얼굴이 제일 나아 보일까? 알 수가 없다.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자연인이 되었네. 그리고 피부과에서 들었는데, 원래 세수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부가 좀 당김이 없어야지 건강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제가 원래는 피부가 엄청 많이 당겼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냥 여름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관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티스 클렌징 오일이랑 라곰 클렌징 폼을 쓰는데, 라곰 클렌징 폼이 조금 되게 많이 순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많이 당김이 없어서, 저처럼 피부가 좀 예민하시고 건성이다 하시면 라곰 클렌징 폼을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라곰 클렌징 폼. 요즘에는 건성이라 유분이 많이 안 올라오는 편이지만 그래도 유분이랑 각질 케어를 여름에 잘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크럽제 같은 걸 쓰진 않고 이런 필링 패드를 쓰는 편이에요. 필링 패드도 조금 여러 개를 서칭해서 썼었는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이 두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스텝 1, 스텝 2. 이 스텝 1이 이 정도 되는 이렇게 엠보랑 부드러운 면이 있는 패드인데, 부드러운 면으로 얼굴 전체를 한 번씩 쓸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엠보 면으로 이런 코옆, 그리고 이 턱에 은근히 좁쌀들이 많잖아요. 좁쌀 피지들이 많아서 여기 이렇게 너무 자극되지 않게 쓸어줘요. 첫 번째 패드가 좀 각질을 녹이는 그런 필링제가 들어간 패드이고, 여기에는 2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pH 밸런스 맞춰주는 마무리 패드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피부가 어느 정도 마르면 바로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3분 정도만 기다려도 피부에 빠르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패드는 산화제를 닦아내고 중성화시켜주는 그런 패드래요. 이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해주는 그런 필링 패드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근데 이걸 쓰고 나면 확실히 다음날 피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중요한 날 전에 쓰고 있어요. 좀 순한 필링 패드를 찾고 계신다면, 그리고 스크럽들이 좀 다 맞지 않는다면 이거 홀리츄얼 완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중화제를 말끔히 흡수를 해주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데일리로 하는 루틴이에요. 첫 번째는 세포랩 에센스. 이게 에센스인데 굉장히 물처럼 싹 흡수되는 제형이라서 첫 번째 첫 세럼으로 쓰기 딱 좋아요. 이렇게 좀 듬뿍 듬뿍 발라줍니다. 요즘 되게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되게 좋은 구성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럴 때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발효 에센스라서 향이 좋진 않아요. 특유의 약간 피테라 에센스 같은 그런 발효 향이 나는데 뭔가 이거 써주면 피부 결이 싹 정돈이 돼서 다른 기초 케어템들의 성분이 피부에 쏙쏙 잘 스며드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첫 세럼을 안 해주면 좀 허전해요. 이게 약간 피부에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처음 썼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뭔가 아기 공둥이 같은 정말 그런 부드러운 피부 결을 느껴서 그 뒤로 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전 제 영상을 봐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뭘 좀 많이 바릅니다. 막 화장품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피부과에서 너무 많이 바르는 건 좋지 않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사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자기 피부에 잘 맞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그런 성분들을 알아두고 그때그때 써주면 저는 그렇게 피부에 무리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피부에 잘 맞는 그런 성분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얘는 C 페롤릭이에요. 이건 정말 여기 써져 있어요. 강력 항산화 앰플. 이건 진짜 강력한 항산화 앰플이라서 한 3-4방울만 쓰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도 정말 3-4방울씩만 써요. 이게 비타민 C랑 비타민 E를 완전 농축해서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30대가 되면 항산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위해서 꼭 써주고 있습니다. 피부에 정말 비타민을 주입해주는 느낌? 제가 원래 피부에 결은 좋은 편이었는데 톤은 되게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쓰고 나서 톤이 좀 균일해지고 전체적으로 톤이 많이 밝아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산화니까 노화 방지를 위해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강력한 비타민 C라서 낮에 바를 때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 색소가 좀 잘 생기는 피부라서 낮엔 아예 스킵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앰플, 폴라초이스 나이아신아마이드. 이거 요즘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이거 쓴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한 거의 5년? 저희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한 2-3년 전부터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역시 좋은 건 다 유명해지더라고요. 이거는 한 펌프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짜서 쭉 발라줘요. 생각보다 이게 발림성도 좋고,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저희 언니가 완전 지성인데 지성이 쓰기에는 조금 점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점성? 이 정도 제형이에요. 그래서 지성분들도 충분히 낮에 쓰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피부에 잘 맞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국영수 다 자라는 친구 느낌? 모공에도 되게 좋고 원래 미백에 되게 효과가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보통 미백에 효과가 있으면 해에 조금 약한 성분들이 많은데 이건 해에도 강해서 낮에도 쓰기 좋아요. 그리고 얘가 기미의 길을 약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렇게 두 개 같이 쓰고 조금 피부톤이 많이 밝아졌어요. 세 번째 세럼, 에스트라 리제덤 모공 탄력 캡슐 세럼인데 얘도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여름이니까 모공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얘까지 같이 써주고 있어요. 이런 제형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캡슐이 있어요. 얘는 폴라초이스보다는 조금 더 점도도 있고 제 건성이지만 얘까지 바르면 여름에 따로 히알루론산이나 그런 수분 케어를 해주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원래 제가 여기 나비존에 모공 고민 좀 있었거든요. 근데 따로 피부과에서 모공 케어를 한 적은 없는데 얘네를 쓰고 나서 어느샌가부터 제가 모공 고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화장품이나 좋은 관리는 그거인 것 같아요. 막 눈에 띄게 엄청나게 한 번에 확 달라지는 것보다 서서히 어느샌가 내가 그 고민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조금 좋은 관리가 아닌가. 세럼 마지막, 얘는 레티놀입니다. 제가 레티놀 성분이 또 잘 맞더라고요. 레티놀 성분이 많이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잘 맞으면 저는 레티놀 성분만큼 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워낙 예민하고 좀 약한 편이다 보니까 너무 강력한 건 못 쓰고 이 아이오페에서 레티놀 입문자들이 많이 쓰는 이걸 쓰는데 사실 레티놀은 아이오페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오래 쓰고 있어요. 얘도 원래 많이 안 발라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꽤 많이 바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바르는 순서가 점점 더 무거운 제형 순으로 바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리제덤보다는 조금 더 크림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얘도 굉장히 안정화된 레티놀이라서 낮에 사용해도 괜찮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저녁에만 사용하긴 합니다. 얘도 딱 그런 템인 것 같아요. 뭔가 쓸 때는 엄청나게 잘 모르겠지만 한 일주일 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안 쓰니까 확실히 조금 처지는 느낌?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기본 케어템들. 이거 제가 한 5, 6년 된 영상에서도 이걸 쓰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오래 썼어요. 중간에 막 바꿨다가도 조금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이오페 슈퍼 바이탈 라인입니다. 이것도 약간 항사나 그런 느낌으로 어머님 분들, 30, 40대 이상의 분들까지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20대라도 이런 노화 관련된 기능성 제품들이 그만큼 피부에 영향을 많이 주고 건조함을 많이 잡아준다, 그래서 쓴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0대가 되어서 딱 쓰기 좋은 나이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좀 무겁고 띡한 제형의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여러 효과를 주는 그런 에센스들을 켜켜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라인인데 같은 라인이면 보통 성분이 비슷해서 스킵해도 된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얘가 소프트너라서 확실히 제형이 묽고 좀 입자가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형을 쌓아주고 얘는 에멀전, 조금 더 무거운 제형을 피부에 올려주면 좀 더 견고하게 피부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저는 좀 이렇게 단계별로 좀 여러 아이템들을 쓰는 게 훨씬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수분은 피부에 아무리 주입해도 다 날아간대요. 그래서 꼭 오일이나 좀 유분기가 있는 크림 제형들로 마무리로 이렇게 좀 덮어줘야 그 수분이 안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크림을 덮어줘야 되는데 모공이랑 탄력 관리 그리고 앞에서 항산화 관리도 했으니까 이제 스팟 색조 케어를 해야 합니다. 짠! 도미너스.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써보긴 했거든요. 사실 이거를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 때문에 써보게 됐어요. 원래 광고할 때 효능이 없는데 있다고 할 순 없으니까 제가 좀 열심히 써보고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색소가 되게 많거든요. 원래도 색소가 많이 생기는 피부라서 이쪽에도 색소가 되게 많은데 조금 많이 옅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딱 2주면은 어느 정도 저처럼 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한 달 이후 정도까지 쓰면 좀 효과가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거의 한 달 정도 쓰고 있어서 여기에 확실히 예전보다 색소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만약에 색소가 고민이다 하시면 이거 추천드립니다. 이 도미너스도 피부 색소에 관련된 아이템이라서 아침에는 쓰지 않고 저녁 루틴 때만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바르지 않아도 되고 진짜 소량만 발라도 돼요. 이게 발림성도 되게 좋아서 제형이 좀 신기해요. 가벼운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살짝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피부에 좀 막이 형성되는 느낌? 정말 수분을 좀 담궈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이 색소가 이렇게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조금 소량을 한 번씩 더 발라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광고 때문에 받고 이번에 올리브영 때 얘도 구매했었어요. 그래서 벌써 2번째 통입니다. 왜냐면은 엄마랑 같이 써가지고 그리고 이런 효능 대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라서 부담 없이 써보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저의 여름 라이트 루틴은 끝입니다. 사실 겨울에는 수분 밸런스랑 각질 케어만 잘해줘도 되는데 여름에는 모공, 탄력 그리고 색소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벌써 이 루틴들로 벌써 한 1년?
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아주 피부 상태가 마음에 들어서 여름에 꼭 이렇게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목에 바르는 걸 깜빡했는데 원래 목에 항상 꾸준히 발라주거든요. 목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더 더워지니까 제가 여름 메이크업이나 여름 패션 그리고 이런 기초 케어템들도 또 좋은 거 발견하면 많이 가져올게요. 그럼 안녕.